자, 먼저 여기 몇 페이지였냐? 71번이요. 페이지 얘기 안 할게요. 52페이지 7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고요. B의 크기의 2배보다 20만큼 작을 때, 그러니까 A의 크기를 X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A의 크기는 X는 B의 크기. 근데 B의 크기가 지금 뭐예요? Y라고 우선 쓸까요? 연립 방식이니까. 네, Y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Y 곱하기 빼기 2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식이 X는 2Y-20인데 이거 다 합치면 180이니까 X 플러스 2Y가 180이라는 식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연립 방식 하는 거야. 당연히 윤재는 두 번째 식을 못 썼겠죠? 다 안 썼는데. 다 못 썼어요? 네. 그 정도면 거의 뭐 뇌가 없는 건데. 귀찮아서 넘어갔다가 안 했어요. 아, 그냥 안 한 거예요? 네. 네, 그거 질문하지 마. 그냥 안 한 거면.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없냐? 86번이에요. 네. 배를 타고 강물배 문제는 무슨 식 사용한다 그랬죠? 거리식 사용한다 그랬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미지수는 어떻게 정해야 되죠? 네? 미지수 어떻게 정해요? 배송력. 배속력이 X고 강물 속력이 Y고 식은 올라갈 때 식기랑 내려올 때 식을 써야 되고 거리는 어차피 8km니까 8이라고 똑같이 쓰시면 되고 시간은 30분이니까 2분의 1. 네. 올라갈 때인데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밑에다 써야 되겠네. 2분의 1. 올라갈 때는 1시간. 네, 써주시고 여기 포인트는 속력이죠?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고 내려올 때는 합쳐주고. 네, 자, 여기 식입니다. 뭐 계산은 솔직히 좀 쉽죠? 네. 넘어가요. 이게 8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6번. 요게 이제 연립 방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이. 네. 어려운 걸로. 서술형 문제로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이 작년 학생 수 인원 남자 여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작년의 남아를 X, 작년의 여아를 Y라고 하면 식 하나는 그냥 나오죠? 작년이 아니잖아요. 작년이 아니야? 3월이에요? 네. 상관없잖아요. 네. 뭐 문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네. 3월.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200씩. 그 다음에 이제 5월 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5월은 늘어나고 줄어든 것만 쓰시면 돼요. 10% 감소했어요, 남아는. 마이너스 0.1x가 감소한 거고요. 여하는 10%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0.1y가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110명에서 107명이 되니까 빼기 3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3명 줄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늘어난 거랑 줄어든 거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3명이 준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쓸 수 있냐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얘랑 그냥 연립 방식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x가 나오겠죠? 근데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x, y 구한 다음에 대입하셔서 늘어나고 줄어든 거 인원수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할까요? 이거는?
이건 계산할게요. 그냥 밑에다가는 10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0. 위의 식은 그대로 쓰고 210 위아래 더하면 2y가 뭐지냐 180. 그래서 y가 90. y가 90이니까 x는 몇이야? 120. 자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러면 5월달에 인원수는 12명이 줄어야 되니까 남아는 12명 중에 108. 그 다음에 여아는 9명이 늘어나야 되니까 99. 이게 답이죠. 아, 넘어갑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문제긴 해요. 네, 뭐 학교 시험 볼 때는 거의 뭐 서술형의 독보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네. 뭐야? 다음 99번. 둘레의 길이가 4.5km인 산책을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3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형과 동생의 속력의 비가 2대1. 형의 속력이 뭐 x면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해야죠. 근데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2배 하면 형이랑 같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속력 알았죠?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속력이 XY였어요.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거리, 뭐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문제에서 뭐야? 둘레 길이가 4.5km인 산책로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고, 일정한 속력으로 1시간 30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형의 거리에서 동생의 거리를 빼면 그게 한 바퀴잖아. 이건 이해될까요? 근데 얼마만큼 갔다고요? 1시간 30분 갔다면서 2분의 3시간이라고 쓰면 되겠죠? 시간은? 둘 다 2분의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둘 다 2분의 3시간이잖아. 그러면 형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분의 3x 빼기 2분의 3y가 4.5km겠죠. 이게 식이에요. 왜 4.5는 분수로 안 써요? 지금 시간으로 제가 썼잖아요. 아, 분속으로 해야 돼요? 분수. 아, 이거 왜 분수로 안 쓰냐고요? 네. 내 맘이죠. 자, 네. 근데 분속이네요, 보기가. 시속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 분속으로 쓰는 게 낫죠. 보기가 분속인데. 그럼 얘네 90분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게요. 얘는 그대로고 90x 마이너스 90y가 네, 지금 4500.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속으로 해도 되는데 한 다음에 또 분속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아싸리 분속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을 참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네, 활용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막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활용을 보면. 특히 거리 속력 시간은 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또 괜히 또 지금 98번처럼 원가정가 이런 거 나오면 괜히 또 쫄죠. 네, 그래서 틀리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은 98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두 제품을 합하면 10,000원에 사서 그러니까 원가가 지금 뭐 X고 Y라고 해야 되겠죠? A, B 제품을. 그럼 식 하나가 나왔죠?
x 더하기 y가 10,000원. 이렇게 식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정가를 이제 정하죠? 정가는 30% 이익을 붙이고 30% 이익을 붙였어요. 둘 다. 네, 그러면은 1.3x 1.3y가 될 거고요. 다시 A 제품 10%, B 제품 20% 할인했어요. 그럼 할인가를 또 써야죠. 할인가는 10%면 90%를 곱해야 되니까 0.9를 곱하시면 되고요. 20%면 80%니까 0.8을 곱하셔야 되는 게 할인가고. 그래서 팔았더니 920원에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익식이 또 있죠. 이익은 할인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니까요. 그러니까 할인가가 지금 보시면 얘랑 합친 게 총 금액이니까요. 1.3x 곱하기 0.9 더하기 1.3y 곱하기 0.8 이게 할인가고 원가는 10,000원이죠. 이거 했더니 얼마라고? 920원. 네,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얘랑 연립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끝에 20은 뭐가요? 20. 끝에 920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식만 써드렸고요. 다들 계산은 잘 할 수 있으시죠? 계산 잘 할 수 있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번. 100번은 하는 거 맞나? 되죠? 맞죠? 둘레의 길이가 700m인 트랙을 원진이와 태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 출발해 가까이 떨어져 반대방을 이거 냈다 그랬어요? 진짜요? 강물배 문제랑 똑같은 방식이죠. 거리식 쓰는 거고요. 자, 우선은 식은 하나는 같은 방향, 하나는 반대 방향 써야 되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든 반대 방향으로 가든 거리는 700m고요. 자, 시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14분, 반대 방향으로 가면 2분이고요. 자, 분속이니까 네, 속력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 네. 근데 태호가 원진이보다 빠르다. 태호의 속력을 X라고 할게요. 원진이의 속력을 Y라고 하면 태호가 원진이보다 속력이 빠르대요. 자,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은 X-Y라고 써야 되고요. 반대 방향은 X 플러스 Y라고 쓰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다 얘기한 거죠? 자동적으로 그 밑에 남은 거는 숙제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58, 59는 숙제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함수 나가야 되니까. 함수 이제 좀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 백지이신가요? 함수? 아니, 저 조금 배웠어요, 학교에서. 저 오늘 처음 배워요. 하나도 기억 안 나나요? 아, 그 FS. 하나도 기억 안 나요? 1학년 거 다 기억해요? 1 그 반비례 동비례요? 자, 이런 것도 맞아요, 함수를 반비례. 했어요. 얘한테 담배 정비 안 해. 정비례 반비례가 함수예요. 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 근데 그거 모르시면? 아니에요? 그냥 Y는 AX 더하기 그것만 알아서 될 일 X 아니니까. 네. 식 하나 딸랑 안다고 뭐 해결되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1학년 것부터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우선은 1학년 때 배운 게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습니다. 네, 정비례식이 y는 ax고 반비례식이 y는 x분의 a였어요.
정비례의 특징 기억하는 거 있을까요? 안 휘어요. 응? 안 휘어요. 아니어요? 그렇게 원점. 얘기해요? 직선이라고 얘기하죠. 원점. 그리고 원점 지나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반비례는 곡선이고, 원점 안 지나죠. 사분면은 다 알죠? 네. 네. 아마도 알걸요. 이걸 뭐라 그래요? Y X축. 얘 뭐라 그러죠? Y축. 여기 뭐죠? 원점. 여기 뭐죠? 1사분면. 부호. 부호. 플러스 여기는 제 2사분면 부호.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뭐 좌표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야. 자, x축 대칭하면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반대.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4. 아니. x축 대칭이요. 마이너스 2, 좌표 물어보는 건데요. 뭐가 마이너스야? 컴마 마이너스 3. 3, 4분면. 아니. 자, 지금 얘 4사분면이잖아요. x축 대칭하면 몇 사분면으로 가요? 3, 4분면. 1사분면. x축이 뭔데요? 1, 4분면. 부호가 그럼 뭐죠? 풀풀. 그러니까 2, 3이 되겠죠. x 대칭이면은 y 부호만 바뀌죠. y축 대칭이면요 x 부호만 바뀌죠. 네. 네.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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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얘들 안 되겠네. 얘들아,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함수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백화점. 영원히 함수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울 거고, 수학의 반이 함수야. 니네 이거 함수 우습게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이걸 잘 못한다는 얘기가 반을 못한다는 얘기야. 수학의 반은. 알겠어? 그냥 수학 포기해야지. 그러면 이걸 못하면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여기 니네 여기 대충해서 넘어가는 단어는 아니야. 수학의 반이라고 여기가.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방식이 중2, 중3, 고1 다 똑같아. 그러면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여기를. 처음에 제대로.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보이는 단원이에요. 잘 해오나? 하나라도 안 해오면 안 돼. 알겠어? 자, 이 정비례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거고,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비례는 고1 때 유리함수라고 해서 사이로 배워요. 이 곡선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배우는 함수가 종류가 또 더럽게 많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네,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 역함수, 항등함수, 막 이런 걸 다 배운단 말이야. 종류가 엄청 많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끝난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1학년 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괜히 1학년 거부터 설명하겠어? 지금 2학년 거 나가기도 바쁜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칭에서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역할을 아셔야 되겠죠? A가 하는 역할이 뭐죠? 기울기. 기울기예요. 제가 이렇게 잘해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야. 네. 그래서 A가 양수면 뭐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고, 우리는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는 모양이죠. A가 음수면 이사.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고 얘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요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이 그 점의 이동이라 그랬어요. 점을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A가 양수일 때는 증가라고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점에서 여기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죠? 이거를 우리는 증가감소라고 외우고요.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이 있죠?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A를 구하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증가량이라는 게 이 그림에서 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위로 몇 칸 갔냐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기울기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A의 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그거. Y축. Y축에 가까워지죠. A의 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져요. 근데 그냥 A의 값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숫자만 봤을 때. 숫자가 크면 Y축에 가깝고 작으면 X축에 가깝고 누굴 기준으로 가까운지를 알아요? 몇 정도 돼야지 Y축에 가까운 거죠? 기준이 뭐야? 0. 그냥 가까워요? 그냥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크면 가까워요? 0이요. 1이 기준이에요. 1이. 아, 1. 그러니까 y는 a, x 이렇게 y는 x라는 식 자체가 a가 1이란 얘기죠? 이게 x축, y축의 정 가운데를 지나는 선인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까운 거고 1보다 절대값이 작으면 x축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야 되냐? 뭐 A가 하는 역할을 대충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절편이 있죠? 네. X절편, Y절편.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X절편이 뭐죠? X축에 만나는 점. X축에 만나는 점. Y절편은? Y축에 만나는 Y축에 만나는 점. X절편 구하는 식 알아요? Y의 점. 0 대입해도 되지만 공식이 있어. 네? Y는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X절편 구하는 식이야. Y절편은 그냥 B죠. 식을 봤을 때 Y는 AX 플러스 B가 기본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그게 X절편 바로 구하는 식이고 얘가 그냥 Y절편이죠. 근데 이제 B가 Y절편 말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또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 그거. X절편 Y절편 맞아 뭐 짝짝해야 돼. 평행이동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좀 더 얘기를 해야 돼. Y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외우고 있는 게 있네요. 똑똑하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원래 니네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 Y절편이 아니라 얘야. 네, 근데 니네는 Y절편만 외우는 거죠. 네.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얘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 거야. Y절편이 중요한. Y절편은 그냥 계산할 때만 많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개념 자체에서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데 이 Y절편이라는 거는 그 많은 점들 중에서 그냥 대표해서 하나 움직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점들이 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대표로 Y절편이 그냥 대표하는 점인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좀 더 깊게 얘기하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하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도 원래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걸 안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때 되면은 그걸 다시 알려줄 거예요. 네. X축 방향으로. 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알려주면 헷갈릴까봐 안 알려주는 거야, 중학교 때는. 네. 근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식을 쓰실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알아둘 거고, 지금이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1차 함수식을 하나만 외우지만 고등학교 때 되면 이 1차 함수식을 3개를 외워요. 지금 나와 있는 일반형, 절편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다 같은 방법이긴 한데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나중에 더 나오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반이야 뭐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고등수학 하는 N반을 갈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제 정해질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 그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되실 거고, N반으로 가신다면 고1 거를 이제 시작하는 반을 새로 만들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3학년 1학기 거, 2학기 거가 수업이 들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진 않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A반에 있으시면 되는 거고, 그때는 그렇다고 안 배우는 게 아니고 1학기만 3학년 1학기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등수학 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고 안 하고는 윗반 올라가면 그냥 6개월 빨리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번에 그대로 있어도 7월달 내년 7월 뒤면 고등수학을 시작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해요. 내년에는 고등수학을. 근데 바로 12월에 바로 시작할 거냐? 네, 아니지. 1월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내년 1월에 바로 시작할 거냐? 7월에 바로 시작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밑에 있는 B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이 하기 싫어. 네, 그래서 그 반에 가고 그럼 제일 밑에 반으로 가시면 돼요. 네, 저희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요. 네, 고등수학이 하기 싫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제일 밑에 반만 고등수학을 2학기 기말까지 다 끝나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고등수학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반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바로 지금 위에 반이 고등수학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몰랐는데. 바로 위에 지금 선행반이 고등수학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시작한 지 한 이제 2달 됐나? 네, 2달 됐는데 거기서 못하는 애들이 지금 다시 우리 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인도. 네. 못 따라가겠대. 힘들어서. 왜 안 내려와요? 여기는 없는데 월수금에 있어요. 아유. 네. 동이 내려왔어요? 동이 내려왔어요? 아니, 동이는 버티고 있어요. 아직도요? 버티고 있어요, 동이는. 오래가 안 돼? 아, 어찌어찌 버티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우니까. 네. 위에 반 애들도 못 버티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밑에 반인데 잘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네. 위에 반에 없어요? 뭐 친구 주위에? 위에 반에. 동익분이 없어? 아는 애가 동익분이 없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분위기 파악은 해야 되잖아, 니네도. 상황이 어떤지. 위에 반에는 있는데. 위에? 위에 반에도 물어봐도 되잖아. 고등수학이 어떤지. 네, 물어봐도 되잖아요, 걔네들한테도. 니네도 닥쳐서 딱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신 못 차리니까 미리 들어보고 요따구 상황이구나. 네, 그런 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뭘 더 준비를 하든 버티든 뭘 하지 않을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순간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해봤고. 자, 뭐, 그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식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하는 역할이랑 a가 하는 역할을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생각하셔야죠. y는 fx. 자,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값으로 표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으로 답을 얘기하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얘가 f2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다면 얘를 보고 우리는 좌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로가 x고요.
요게 y거든요. 그러니까 좌표가 뭐냐 그러면 2,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값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자,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네, 외워놨어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못 풀잖아요. 네, 근데 기본 개념은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포인트는 식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단원에서는 무조건 y는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요 자리나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무조건이야. 이건 문제를 안 읽어봐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함수는 기본 베이스가 식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식을 만들어져 있어, 문제에서.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 정부하라고 뿐이 안 할 거야. 네. 식이 제대로 돼 있는 애면 정부하라는 얘기뿐이 안 해. 그 외의 거는 물어보질 않아. 알겠죠? 네. 그럼 식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 점을 가리켜주고 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식을 먼저 만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가죠. 점을 알려주고 식을 만들어서 다른 점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식이 안 만들어 있으면 점을 가리켜 줬을 거고 그 점을 대입하면 돼, xy. 그럼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식이 만들어지면 다른 점 구하라고 할 테니까 또 다른 점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순서야. 변화되는 건 없어. 아시겠죠? 네. 이 순서만 기억을 하셔도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정도는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뭐 1차 함수만 그런 게 아니야. 함수는 다 이 순서야. 아시겠죠? 모든 함수가 고등학교 것도 마찬가지야. 다 이 얘기야. 식 모양만 그냥 바뀐 거지 순서는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그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뭐 밑에 뭐 B가 하는 역할도 다 얘기했고 움직이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냥 같이 봅시다. 네. 1번 함수가 아닌 거.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있죠. 정의는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의 값도 무조건 하나가 정해져야 된다가 함수의 정의야. 예를 들어 x의 값이 2개인데 y가 하나가 정해졌어. 그럼 그래도 함수야. 근데 x의 값이 하나인데 나오는 값이 여러 개가 나와. 그러면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예를 들어서 x가 뭐 2고 3이고 4야. 이걸 내가 식에다 넣을 거야. 무슨 식인지 모르지만. 근데 나오는 값이 다 1이 나왔어. 그럼 어차피 얘가 하나 정해지면 나오는 것도 하나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근데 반대로 x에다 1을 넣었는데 답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돼. 그럼 하나 넣었는데 여러 개 답이 나오면 함수가 아니래요. 무조건 하나 들어가면 하나만 나오면 된다가 포인트야. 답이. 이게 포인트야.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하나가 나와야 돼.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넣는데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반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고, 네, 그거를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1번을 보는 거죠. 그러면 y는 자연수 x의 배수다. 맞지 않아요? 함수예요? 맞지 여기 않아요? 아니에요. 응. 자, 생각해봐요. x가 1이야. 그럼 1의 배수 뭐 있어요? 아, 2, 3, 4. 여러 개잖아. 아니죠. 2를 넣으면 여러 개잖아.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럼 2번을 볼게요. y는 자연수 x와 16의 최대 공약수. 여기 어떤 수를 넣어도 최대 공약수는 뭐야? 하나뿐이 안 나오지 않아? 네. 네. 어떤 수를 넣어도. 그러니까 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3번 자연수 x의 3배보다 1만큼 크다. 이거는
그냥 함수죠. 식이 나오잖아요. 1차 함수인 거죠. 네. 자,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이 자연수 x인수.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 절대값에서 2가 되는 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자 안된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 자 여기서도 얘기해야 되는 게 개수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함수예요. 뭐 10개 나와도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는 개수라고 돼 있는 건 무조건 함수가 돼요. 근데 이 개수라는 말이 없었어. 10 이하의 소수. 그러면 함수가 아니죠.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이거 말 하나에 답이 되고 안 되고 다른 거야. 왜? 여도 자요. 여러 차? 여도 눈이 뒤집혀요. 여러 자면 안 돼.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함수값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 요건데 자 지금 보시면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가로가 x니까 x 자리에다 1 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얘는 뭐냐 3이 되나? 그래서 답은 더하니까 3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돼서 0이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 계산한 다음에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네. 진짜 안 나요? 아니에요. 네.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인수가 바보에서 안 나요. 큰일이다잉. 아니라고 했는데. 네. 망했네.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저의 기말고사는 괜찮겠죠? 너 망했어. 아니에요. 자, 정신 차려. 지금. 아직 기말고사 한 달 넘게 남았어요. 적당해서 될 일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가 봤을 때 적당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자, 3번 1차 함수인 거. 1차 함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y 하나랑 등호 하나랑 x 하나 있으면 되는데 x는 분모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2번은요? 틀려요. 네, 틀리고요. 3번은요? 틀려요. 네, 틀리고 4번은요? 맞아요. 네, 맞죠? 5번은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나중에 3학년 1학기 거 배우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네? x는 3? 그냥 추계방 정식. 아,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계방 정식이 뭐예요? 대칭이 되게 하는 선이 네, 왼쪽과 오른쪽을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추계방 정식이에요. 자, 나중에 또 3학년 1학기 거 안 배운 분들도 계시니까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거 누구 안 배웠지? 여기? 이제 누구 안 배웠지? 저밖에 안 배운 거 아니에요? 너만 안 배웠어? 네. 다른 사람은 3학년 1학기 거 다 배운 거죠 그러면? 근데 기억나요? 뭐야? 나름.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어 맞죠? 네,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제곱근 2차 함수 하나도 모르겠어. 아, 나 기억나죠. 아. 진짜 영혼 1둡다 이씨. 자,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4번을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함수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4번인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잘 기억을 해보시면 어때요? 식이 완성이 돼 있나요? 아니요. 안 돼 있죠. 그럼 뭘 가르쳐 준다고요? 점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점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얘가 가르쳐 준 거죠. 몇 콤마 몇이죠? 3콤마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하죠. fx가 1인 거고 3a 플러스 7이 되니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a 구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목적이 뭐라 그랬어? 식 만드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대입해야지 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식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구하라고 할 거라고요? 점 구하라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점을 구하라고 x가 마이너스인 것만 가르쳐주고 y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둘 다 구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둘 중에 하나를 가르쳐줄 거야. x든 y든.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죠. f-2가 4 플러스 7이어서 답은 11.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의 개념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뭔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이에요. 다 이 방식으로 할 거라고요. 모든 문제는. 지금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방식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식이 안 만들어지면 점 먼저 찾고 대입해라. 식 만들어놨으면 구하는 점 확인해라. 그냥 그게 끝입니다. 기울기 문제 같은 거 안 나와요. 기울기? 그것도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식을 모를 때 구하라고 하겠죠. 네. 그래야지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 뭘 물어보든 간에. 5번은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6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아시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여기다 3 더하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5가 되는데, 그래서 m이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n이 5여서 n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7번도 뭐 문자로 나와 있다고 해서 방식이 바뀌는 건 없어요. 얘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기본적으로 쓰는 건 문자가 있든 없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문제 있고. 그런데 식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뭘 가르쳐줬어요? 점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되죠. 3이랑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p가 돼서 p가 9네요. 아니면 좀 추워요. 그냥 추운데. 더운데.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닭살 되냐. 좋아하잖아. 네. 닭살 정도면 아, 근데- 약간 닭인 거야. 끌게요, 우선. 네. 비둘기야 그런 거. 오래 들어놓긴 했어. 아, 먹는 건 알아. 좀 그렇다 진짜. 아, 시끄럽고 좀 이따 더우면 또 틀면 되지 뭐. 자, 이제 순서가 좀 보이시나요? 네. 네. 계산하는 순서요. 넘어갈게요. 자, 아까 뭐 다 이미 얘기해서 절편 나오고 기울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x절편, y절편인데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3x 플러스 5 이렇게 썼어. 자, x절편 뭐예요? 5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거. 마이너스 3분의 그래.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y절편은 그냥 5죠. 네. 절편이라고 물어보면 그냥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좌표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뭐 3분의 5,0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순서쌍이라고 물어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절편이 뭐냐 그러면 숫자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 네. 아시겠죠? 네.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아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것도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를 잠깐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림 그리는 게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뭐가 제일 쉬운 거죠? 그래프 그리려면? 점 찍어서. 점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 찍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Y절편. x절편, y절편이 가장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게 하나 있죠? 기울기랑 그 다음에 y절편 알고 있으면 y절편이 아니어도 돼요. 기울기랑 점을 하나 알고 있으면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기울기가 4야. 그 다음에 뭐 점이 2,3이야. 그럼 얘 가지고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2,3을 그냥 찍고 얘가 기울기가 4라는 의미는 1분의 4라는 얘기니까 이게
이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가장 쉽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도 그냥 찍고 이으면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기울기 구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 2,3이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기울기 구할 때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3. 얘에서 얘 빼면 3 빼기 마이너스 3. 그래서 5분의 6.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로 빼도 돼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나타내고 있는 2,3이랑 마이너스 3,3이라는 의미가 여기가 뭐 2,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제가 아까 A가 양수일 때는 증가라 그랬죠. 네. 위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면 5 늘어났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가면 6 늘어났잖아요. 그게 증가인 거고 방금 제가 뺀 거는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라고만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 점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감소라고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증가랑 감소는 같은 말이야. 음수일 때는 증가감소 이렇게 외우잖아요. 감소증가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 뭐가 되는 거야? 감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빼서 쓰면 증가가 되는 거야. 기울기에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괜히 문제에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몇 증가하냐 이렇게도 나오는 게 쉬운 거지만 x값이 몇 감소했는데 y값이 몇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좀 더 제가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요거 얘기해야 되겠다. 3번이요. 3-1번이라 98페이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기울기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왜 기울기 문제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요식 보이시죠? 네. 얘 좌표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우리 함수값 좌표로 아까 쓸 수 있었잖아. X, 요. 응? x, y 이렇게 써야죠. 얘가 x 좌표고 얘가 y 좌표인데. 근데 다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이해돼요? 네. y랑 fx는 같은 거니까.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얘 어떻게 쓸 거야, 그러면? 좌표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f f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해돼요? 얘는요? x 플러스 1, fx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 한 거냐면 얘를 제가 요거 가지고 기울기식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될까? 이거 가지고 기울기식을 쓸 거야. 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고. 어떻게 쓰면 돼요?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x-1 빼기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y도 빼야 되겠죠? 그럼 fx-1 빼기 f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게 기울기예요. 자, 위에 거 볼까요? 얘가 얘 아니야? 그렇게 보여요? 그럼 분자는 4네요? 그럼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해돼요? 네. 정기평가에 됐어요. 됐어요? 네. 똑같이요? 아니요? 더 어려워. 네. 아니 지금은 얘는 이 방식만 알면 풀 수 있게. 지금 한 것만 알면 풀 수는 있는데 저거보다 어려워요? 네. 네? 네. 응. 근데 방법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객관식이에요? 아니요? 객관식인가? 객관식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나이스. 아무튼 됐어요. 네. 어렵죠, 이거. 네. 네. 이번 시험 쉽게 안 내요. 네. 네. 문제집에서 어려운 것만 골라서 낼 거예요. 네. 여기서. 최고 수준 도전하기는 안 낼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건 안 낼 건데, 네. 다른 어려운 것들도 많으니까, 네. 다 낼 겁니다. 그래야지 학교 시험을 잘 보시죠. 중간보다 기말이 훨씬 어려울 거예요. 학교 시험도. 네.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잘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말 거를 좀 만회했다. 우리 학교 평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중간이랑 기말이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 많이 떨어져. 점수가. 솔직히. 그래서 유지하면 진짜 잘하는 거고요. 네, 열심히 한 거고. 네, 보통 5점에서 10점 차이 나요. 네, 기말 보면. 얘도 뭐 알겠지만 기말이 더 어려운 단원이잖아요. 네, 단원 자체가 당연히 그러겠지. 더 어려운 단원인데.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시고, 뭐 요번에 시험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그냥 평상시 문제 푸는 거랑 좀 다르죠. 학교 시험 보는 게.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번 시험 보는데? 너무 쉬워. 시간은 안 너무 쉬워서? 네. 아니 진짜로 무슨 뭐 교과서 문제가 네. 보지도 못하는. 뭐 너무 쉬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웬만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진짜 그거예요. 응. 가채점 때 응. 90이 나왔는데 통지표에서 96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가채점이 90인데 성적표에 96이 나왔다고? 6점은 어디서 나타난 6점이? 모르겠어요. 지금 너 96점이야? OMR 실수했는데 그게 맞은 거 아니야? 아니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맞은 6점이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너 하나 틀린 거야? 네. 뭐야 갑자기? 개꿀. 왜 맞게 해준 거지? 왜 대신 3학년은 재시험 본다 그랬다는데? 네, 왜 식인데? 16번이 문제가 잘못돼서. 그 하나 때문에. 네. 그거 하나만 재시험 보는 거야. 네, 다 재시험 보는 게 아니고. 다들 시험. 보통나지. 그래 학교 부서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좀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으로 해보면 3-1번 방금 했던 방식을 잘 생각하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F5는 X에다 5를 대입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F-3도 생각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럼 뭐야? 플러스 5분의 6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다 대입한 요 식이 얘잖아요? 좌표로 쓰면 어떻게 돼요? K. 자, 5, 마이너스 2 플러스 K겠죠. 이해돼요? 얘도 밑에 것도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3 5분의 6 플러스 K겠죠.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둘 다 같은 거잖아요?
뭐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가지고 기울기 쓸 수 있어요? 네. 기울기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 5가 아니잖아. 여기 잘못했다. 마이너스 3이잖아. 얘 가지고 기울기 쓰면, 이거 가지고 기울기 쓰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기울기 쓰면 뭐예요? 8분의 네,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F5 빼기 F 마이너스 3이잖아. 써보니까 얘가 얘 아니야? 얘랑 얘랑 달라요? 같은 거 보여요? 아,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잖아요. 지금 내가 기울기식 썼는데 기울기가 얘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기울기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마이너스 5분의 2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5분의 2죠. 어렵죠? 네. 네. 틀릴 것 같아요. 축하해요 미리.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집에 있는 거 풀 줄 알면 솔직히 못 풀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차 함수에서. 우리 발전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문제집이에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서희는 특히 왜?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어떡해.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고 1차 함수를 또 제가 프린트 준비해서 계속 풀 거예요. 좀 어려운 걸로. 아 선생님, 네. 선생님 저 그리고 그거 안 나온대요. 뭐야? 그 유리선 순환소서 안 나와. 뭐 그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아니 좋잖아요. 말고. 뭐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자, 뭐 할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다 했고, 풀어야 돼요? 활용 전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한 상태네요. 네. 활용 전까지 지금 얘기가 다 끝났어요. 네. 얘기만 그러면 다 몇 끝난 쪽까지요? 거예요. 네, 103페이지까지 지금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풀다가 당연히 모르는 건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겠죠? 네. 네.